그리고 프랑스 등이 전후복구로 힘겨워하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의 강자가 떠오른 건데요. 어디였을까요? 미국.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수물자 수출로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본은 한 가지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1920년부터 전함 8척과 함대의 주력이 될 전투함 8척을 만들어서 주력 함대를 늘리려는 계획인 일명 88 함대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전쟁도 막 끝났을 무렵 일본은 대체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새로운 침략을 준비한 거 아닐까요? 미래를 대비한 건가? 바로 또 다른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 즉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역시. 교수님, 당시에 그 전함을 늘린다는 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의 운명을 바로 이 해군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국가만이 그 지위에 맞춰서 함대의 규모도 커지게 됐고 이 함대의 질과 숫자가 곧 국력의 상징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일본이 전함까지 늘릴 계획과 함께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기쁨을 누리던 그때 일본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왜요? 바로 1921년 미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워싱턴 DC로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9개 국가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구 개 국가는 3개월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한 끝에 총 3개로 나누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워싱턴 체제라 불리는 조약인데요. (5개국) 조약.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의 해군 군축 협정. 5개국이 맺은 해군 군축 협정 조약으로 일본은 88 함대를 만들겠다는 전함 건조 계획에 좀 발목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53.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군함수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영국, 일본이 보유할 수 있는 전함의 비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5, 일본이 3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52만 5천 톤의 전함이 인정되는 반면에 일본은 31만 5천 톤의 전함만 인정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제한시켰네요. 그렇죠. 왜 받아들였지, 근데? 예, 일본으로서는 당시 미국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조약을 거부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본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정이니까 그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특히 군부에서는 쿠츠조쿠가 있고라고 굴욕 외교라고 굴욕적이다. 예, 굴욕적이다. 예, 그 간대국에 너무 양보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미국은 여기서 이제 됐어 하고 멈췄을까요? 강력한 걸 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은 1930년 런던에서 열린 군축회의를 통해서
또다시 일본과 군사력 축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더더욱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불만이 터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난 거죠. Japan's honor had been violated. Within half an hour, the Japanese railroad garrison launched a coordinated... 이때 그동안 일본을 예의주시하던 미국이 만주사변이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고 그리고 상당한 준비 끝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며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국제연맹이 나서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영상이 있어? China has long been derelict in her international duties as a sovereign state, and Japan, as her nearest neighbor, has been the greatest sufferer on that score. The adoption of this report would give the impression to the Chinese that they had been exonerated from all responsibility. I ask you not to adopt this report. The dramatic moment has arrived. Le rapport est adopté à l'unanimité. Japan, however, finds it impossible to accept the report adopted by the Assembly. Traduction. The Japanese delegates refuse to accept the decision and sensationally walk out of the assembly. 분위기가 안 좋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이후 곧바로 국제연맹 탈퇴를 통보하게 됩니다. 불만이 터져 나온 건 일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주도한 국제적인 제재로 군사력을 축소한 정부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일본 전국을 뒤흔드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 사건은 바로 일본의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30년 11월 14일 평화 외교를 내걸며 군축 조약을 맺었던 27대 총리 하마구치 오사치라는 총리가 도쿄역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2년 뒤 일본에서는 또 다른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 소리야? 어? 未曾有の帝都大不穏事件狙撃されて重傷の犬飼総理大臣ついに逝去전대미분의 도쿄에서 일어난 불온 사건 저격당한 준상2분 이누카이 총리 대신 마침내 서고 기사 속에 보이는 사진은 29대 일본 총리 이누카이 쯔요시인데요.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저격을 당해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 범인은 바로 강경파 군인, 즉 지금의 우익 세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대체 이들은 왜 총리를 암살한 것일까요? 자꾸 협조하고 그거를 왜 받아들이냐 이런 거 아니야? 굴욕적인 거를 하느냐. 굴욕적인 걸 왜 하고 라는 있냐. 거죠. 이들 입장에서 이누카이 총리는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연약한 총리였던 셈입니다. 범인들이 이누카이 쯔요시 총리와 더불어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누카이 치요시 총리를 암살한 세력은 이날 미국의 한 유명 인사도 함께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유명 인사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아닐까? 야, 대통령을? 정답. 예, 규현 씨. 미국의 대통령. 예, 약간 발상은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답. 힌트로는 대통령 못지않은 유명 인사입니다. 못지 않아요? 예. 셀럽인가? 아, 탑스타? 가수인가? 정답. 예, 크리스 씨. 그 My Way 부르시던 프랭크 시나트라. 어우, 예. 발음을 너무 잘하시는데 오답. 아, 누구지? 그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셔요. 정답하세요. 정답. 채플린? 아닌가? 찰리 채플린? 아닌가? 정답.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미국 사람이에요? 아닌데? 아, 미국 사람은 아니죠. 그러네. 미국의 미국의 유명한 사람. 거기 계셨어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사람. 근데 찰리 채플린을 왜 죽이지? 근데 살았어요? 당시 찰리 채플린은 동아시아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신작 시티라이트를 선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일본을 방문한 건데요. 이때 마침 이누카이 찌요시 총리가 찰리 채플린을 자신의 사저로 초대한 거였어요. 근데 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범인들 역시 이 총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암살 계획에 찰리 채플린을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까지 암살하면 경고를 날릴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결과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게 지팡이 휘둘면서 이렇게 쑥 숨은 거 아니에요? 손 딱 쌌는데 모자 쓰고 마주사 모자. 재치 있게. 영화처럼. 아니면 전날 과음하셔서 못 가셨나? 약간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만은 찰리 채플린은 총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잡아둔 스모 경기 관람하고 그다음에 튀김을 먹는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딜레이 된 거예요. 세상에. 튀김이 살렸네, 튀김을. 세상에. 늦어지면서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병사에게 고함, 칙명이 내려졌다. 이미 천황폐하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즉각 저항을 멈추고 부대로 복귀하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2월 29일 계엄사령관 가시 고헤이. 이 쿠데타는 결국 효와 천황의 진압 명령으로 4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군부가 일본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천황을 방패막이로 한 전쟁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반미 감정을 앞세운 군부 세력은 쇼와 천황을 수장으로 군을 통솔하는 대본영을 구성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군부가 감행한 첫 번째 전쟁은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 했던 전쟁, 바로 중일전쟁인데요. 이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난징 대학살이 발생한 겁니다. 아, 난징 대학살. 최소 12여만 명, 그리고 최대 30여만 명이 희생된 학살 사건까지 일어나죠.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의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서 나치 독일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었죠. 이때 미국은 태평양을 노리는 일본을 막으려는 한 가지 묘수를 내는데요. 에?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에 대거 주둔시킨 겁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태평양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요? 그렇죠.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태평양에서의 영역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렇죠. 선을 지켜라.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고 맙니다. 아, 이젠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일본은 곧바로 며칠 뒤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기 전 초강수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아, 삼국 친선? 세 개의 나라가 친선 맺자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일본어 능력 시험 3급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친선, 일독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일독이. 3개국이 뭐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맺은 군사조약, 삼국 동맹인데요.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중 하나가 현재 유럽 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예. 여기에서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그렇죠.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국동맹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나요? 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영국 등에게 이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점령해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다면 결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삼국동맹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생긴 그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태평양 일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들이 보이죠. 일본은 1940년 9월 삼국 동맹 후 곧바로 인도차이나 북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1941년 1월 아시아 최대의 석유 산지이자 전쟁에 필요한 고무와 쌀 등이 풍부했던 곳, 바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슐라웨시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